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게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집합 쪽은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라?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종류가 더 많다,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하라고 했죠. 이해됐습니까? 벤다이그램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교집합이 A니까 A가 안쪽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네요. 이 말이죠. 합집합이 B라는 말은 B가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 해석이 되겠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두 개가 똑같은 말이네요.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 됐습니까? 선생님 어제 이 얘기 잠깐 했죠.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 하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 것과 그냥 충분 조건이냐고 말을 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충분이야. 이게 충분. 이게 필요야. 그럼 가운데 걸린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충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필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의도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구분하라는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닌 부분,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아닌 부분. 알겠어요? 그 문제의 의도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판단해야 돼. 셋 중에 하나만 쓰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면 필요 충분 조건을 쓰는 거고요.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여기도 충분이라고 써줘야 된다 이거죠. 아마 그 이론 문제 나올 거야. 뭐 충분 조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필요 조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걸리면 분명 여기는 충분도 넣어줘야 하고 필요도 넣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나올 때마다 좀 고민하고 풀어야 돼. 알겠죠? 기억, 니은 A하고 A여가 같다. A하고 A여가 같다는 말은 B의 여집합이 A라는 소리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제 이거 설명했나?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A 바깥쪽이 뭐야 그러면? A 연대 B가 됐죠. A 연대 현재 B가 됐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영역이 몇 군데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건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거지 그림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 동그라미로 그려도 되고 네모로 그려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벤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보통은 전체 집합 네모로 그리고 어떤 집합은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요건 관계없어. 이렇게 그려도 관계없어. 상관없어. 알았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영역이 중요한 거라고. 집합 바운더리야. 내 울타리를 칠 때 동그랗게 칠 거냐, 네모나게 칠 거냐, 세모나게 칠 거냐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겠지? 그럼 얘도 영역이 몇 군데야? 두 군데죠. 이 그림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 딱 봐도 얘는 눈에 누가 먼저 들어와? A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A 우선적이다 이거지. A 우선적이야. 얘는 A가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니? 눈에 A가 안 들어와. 그렇지? A가 우선적으로 들어오진 않지. 잘라졌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 두 개를 공평하게 보는 눈이고 얘는 약간 얘를 좀 더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다 이거죠. 이런 그림은 분할입니다. 이런 그림 뭐라고? 분할적인 생각이야. 쪼갰다 이 말이죠. 전체를 이거는 네가 갖고 이건 내가 갖는다. 뭐 세 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세 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많이 나온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분할적인 생각은 오른쪽처럼 그리면 생각이 좀 더 편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그런 내용이에요. 이 그림은 이렇게 굳이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또 다시 하나. 얘는 A여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까는 A하고 A여였고
아까는 A가 눈에 보였고 지금 A여가 눈에 보이죠.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A가 눈에 덜 잘 보여야 되냐, A여가 눈에 잘 보여야 되냐에 따라서 그림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이겠죠. 관계는 없다. 관계는 없다.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이 그리다 보면 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좀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일단은 부분집합이니까 그림이 오른쪽 왼쪽 식을 안 보는 게 생각이야.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느낌이 편할 건데 이 느낌 편할 건데 여기서 누굴 신경 써버리면 얘를 신경 쓰면 여기다 그리려면 X가 얘를 갖고 있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려면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느낌상은 불편하다 이거지. 어렵다기보다는 불편하다. 생각 자체가 불편하다. 그럼 굳이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새롭게 그냥 집합을 세팅을 하면 됩니다. 교집합, 합집합을 세팅을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A, X, B 이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뭐 비슷한 얘기가 많습니다.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어.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어.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B는 어디 있냐? B는 바깥에 있다 이거죠. B는 여기가 B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를 문제가 이제 다시 B하고의 관계를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B가 어디입니까? 여기야. 그럼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은 이제 A하고 B가 겹쳐지는 분이 아예 없다. 요렇게 그림이 이제 재해석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됩니까? 느낌은 오른쪽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접할 때는 왼쪽이 더 그냥 그릴 거다 이거죠. 왼쪽처럼 그려가지고 왜냐면 요 식을 보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요. 그리고 이 벤달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라고. B는 여기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재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그린 것보다 분할로 그린 게 좀 더 편하다겠죠? 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여가 A고 여가 B 이렇게 그릴 거야. 두 번째 그림은 A 합 B가 U야. A 합 B가 U야. 그럼 U를 A 합 B를 쪼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나아. 얘는 A 합 B가 그리고 나서 A 합 B를 그리고 나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U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원래는 이제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림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죠. 얘는 두 군데고 얘는 세 군데가 되잖아. 다른 그림이야. 일단 다른 그림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관계잖아요. 포함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밖에 못 그려. 얘는 현재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을 수 있어 없어? 없을 수도 있지. 지금 현재 이게 전체입니다.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지? 그럼 그림이 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케이스가 더 많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다. 그래서 니은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종류를 더 많이 그릴 수가 있다. 디귿
이것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인데 A가 B하고 C, A가 B하고 C에 들어있는 겁니다. A가 B하고 C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A가 B에 들어있는 경우는 A에 B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A가 C에 들었어. C에 들은 것은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또는이니까 다 합쳐줘야 된다 이거죠. 얘는 합에 들어가 있죠. 합 안에 들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겹칠 수가 있고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 했죠. 그러지? 케이스가 오른쪽이 좀 하나 더 많네요. 됐어요? 포함 관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지? 63번. 절대부등식. 75번. 72번. 76번. 6번. 84번. 84번. 이제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문제를 좀 한 번씩 꼭 꼬게 돼 있습니다. 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바로 해석을 해줘야 돼. 필요 조건이 나오면 어디로 가라고요? 충분으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면 이렇게 가는 게 충분이고 포함이 이렇게 된다. 일단 표현을 해놓은 거죠. 됐어요? 이거 뭐 소술하러 가면 뭐 이렇게만 쓰면 돼요. P가 Q 여가 이렇게 포함된다. 이거 하나만 써줘도 돼. 또는 이거 아니면 not Q가 P로 가는 게 참이다. 이거 하나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갈 때는 이것보다는 이것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풀풀이 할 때는 여기다 그냥 이거를 그냥 여기다 표현하자. 이렇게 이것까지. 명제 자체를 조건 자체를 우리는 진리집합으로 인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문자만 조심하면 돼. PQ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합시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중에 P는 얘고 지금 뭐가 있어? not Q가 있고 P가 있죠? 이 P는 얘고 4차식인데 양수야. 와우 어렵네. 알았어요? 4차 부등식이야. 배운 적이 없어 싫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고1 수준에서 4차 부등식을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고. 알겠어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의도를 알고 있으면 좀 쉬운데. 자, 얘는 not Q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범위야? 바깥 범위죠. 그럼 not Q는 어떤 범위? 사이 범위가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부터 3까지. 등호는 얘가 등호를 갖고 있으니까 부정은 등호가 빠져야겠죠. not Q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나왔어. 근데 얘가 지금 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것만 풀면 되겠네. 이것만. 현재 이 문제의 의도는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을 돼 있고 의도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ax가 양수가 되는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 하나 찾았어. 0 찾았어요? 또 찾았습니까? 0 찾고 3 찾았어요? 0 찾고 3 찾았습니까? A 3A니까 X가 3이 되면 가능성 있겠죠? 3, 27, 3, 36, 9 0이 됩니다. 당연히 앞 뒤쪽에서 0, 3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니 0, 3부터 체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0, 3 찾았어요. 다시 말해서 1, 마이너스 4, A 플러스 3 조립제법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야?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찾았으니까
나누기를 해야겠지? 1차식 나누기는 조립제법으로 쓰세요. 거의 되면 이걸 까먹는 경우가 많아. 다항식을 1차식에 인수가 나오면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몫을 찾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쓴다. 연습을 계속 하면 기억이 남는데 잘 안 남는 경우가 있어서. 알았어요? 연습하십시오. 왜냐면 눈으로 바로 못 풀잖아. 2차 같은 경우는 눈으로 풀 수 있어. 그렇지? 3차 이상부터는 눈을 못 푸니까 조립제법 연습하시고. 그러면 요 식이 x에 x-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여기까지 나왔네요. 여기까지는 뭐 흐름상 뭐 알겠죠?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자, not q가 이겁니다.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 이 fx라는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생각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f가 2차입니다. 2차인데 양수 그래프야. x축가 이렇게 만납니다. 알파 베타에서. 그래서 fx가 0보다 큰 거. 어떻게 풀었죠? 그래프가 양수인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고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외운 거야. 해석이 이렇게 돼서 외운 거야. 외워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f가 2차든 3차든 1차든 관계가 없어. 해석이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3차야.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만났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래서 뭐 gx를 합시다. gx가 0보다 컸어. 그럼 어디를 말하고 있어? 여기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고 또는 x가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고차 부등식입니다. 과거에는 있었어. 지금 고1 과정 말고 위쪽 과정에서 고차 부등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차 부등식의 풀이가 이렇게 푼다고. 이게 어려운 풀이는 아니죠. 알고는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프 개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개형.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차든 3차든 양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2차든 3차든 4차든 오른쪽 위를 향한다고.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위로 갑니다. 차수가 높을수록 빨리 위로 간다는 말이 이런 뜻이야. x제곱이 있고 x제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을 넣었어. 그럼 얘는 100에 제곱이 되고 얘는 100에 4제곱이 되니까 얘가 훨씬 빨리 움직인다고. 이 차수가 높으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얘가 역전을 무조건 시키게 돼 있어. 차수가 높을수록 급하게 올라간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수투에서 극한 배우려면 그 개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니까. 차수가 높으면 훨씬 오른쪽으로 갔을 때 심하게 변한다 이런 말이고, 차수가 의미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방향. 그래프의 방향이 2차는 두 군데. 3차는 세 군데. 4차는 네 군데.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그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그린 게 맞아요. 2차는 양수 그래프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음수 그래프는 뒤집어야 됩니다. 2차는 방향이 두 군데 오른쪽 위에서 시작할 거라고. 방향이 몇 군데? 두 군데. 3차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데 방향이 세 군데. 4차는 오른쪽 위에서 생각하는데 방향이 네 군데.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제 이 다음에 변칙 그래프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게 기본 그래프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원래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그리냐? 항상 왼쪽부터 그리는 거지. 그래프는 항상 음수 쪽에서 양수로 그리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해석도 항상 음수에서 양수로 해석하는 거야. 단 그래프 그리는 순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아하 3차는 이렇게 됐었지 4차는 이렇게 됐었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외우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 x 절편이 꽤 중요하겠죠. 0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꽤 중요하다고 해? 알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현재 점은 몇 개가 보여? 2개가 보이죠? 0, 3은 보이죠? 만약에 이게 4개 점에서 만났어. 방향이 현재 몇 개야? 4차니까 4개다 했지. 방향이 4개면 4개까지 만날 수 있는 거지. 방향이 4개니까 4개까지 만날 수가 있어. 방향이 3개니까 3개까지 만날 수도 있지. 이건 최대값이야.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알았어요? 얘는 2개까지 만났다. 알았어요? 사실 2개 이하, 3개 이하, 4개 이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와중에 3차 같은 경우는 가더라도 2개 만나는 게 있고 하나 만나는 거 계속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3차에 대한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라고 해서 고등상학 때 얘기를 했어요. 3차는 어쩐다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안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못 구한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루트 2면 못 구하겠지. 못 구하겠지. 이건 못 구하는 거야. 엄다가 아니라. 알았어요? 4차 같은 경우는 어떨 수도 있냐면 4차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차처럼. 없을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여튼간 최대는 4개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점이 이렇게 4개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래프는 우리는 그리는 방법은 정해졌어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만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절편만 알아내면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0보다 큰 범위가 보이게 됐다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현재 목적은 뭐다? x절편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거기까지 넘어간 거야. 왜냐면 고차 그래프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아직은 0보다 크다는 거 해석이 안 되니까. 현재는 2개가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있어? 2개까지 있겠죠. 2개까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교점을 찾아보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얘만 가지고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보여? 축이 보이네요. 축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축이 2분의 1이라는 것이 꽤 중요한 것은 0, 3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0, 3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여기가 0, 3에 대한 얘기가 0, 3 0하고 3 사이에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0하고 3 사이에 이렇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됐어요? 또는 0하고 3 사이에 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금 그 생각을 다 해야 돼. 3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현재 4개가 있다고 일단 가정하에 자 0, 3 사이에 끼어 있어. 0, 3 사이에 끼어 있으면 여가 0, 3 사이에 끼어 있는 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0보다 큰 범위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포함할 수가 없네요. 0,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오라 지금 요 그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0, 3에 끼어 있으면 이렇게 음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0, 3 사이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하나 더 해볼까? 그럼 하나만 끼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0, 3 사이에 하나만 끼어 있어. 뭐 이렇게 나왔다 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양수인 범위는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0, 3 여기서 없는 것이 있죠.
이게 0, 3을 포함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 0, 3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 3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해석했습니다. 0, 3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설명을 그렇게 써놓으세요. 0, 3 사이에 해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면 0, 3 사이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이 얼마야 근데? 축은 2분의 1이야. 축은 2분의 1. 축은 2분의 1이란 말은 이렇게 그래프를 쭉쭉쭉 올리다 보면 2분의 1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0하고 3, 4,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 가려면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 해가 없어야 되고 아니면 쭉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 0, 3을 지나칠 거 아니야. 에?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 그림 나온다고요. 0, 3 표현해야겠네. 0, 3, 0, 3. 0, 3. 이렇게 두 가지 그림 나온다고요. 해가 있으려면 0, 3 밖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가 없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2분의 1 때문에 그랬습니다. 2분의 1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하면 돼? 0하고 3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3이 더 멀잖아요. 3을 넣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F3이 아니고 요 값을 GX라고 하면 G3은 6 플러스 A예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등호는 있으니까 등호 있어도 관계는 없겠죠. 조심해야 돼요. 등호 있으면 어떻게 되냐. 등호 있으면 어차피 여기에는 등호가 범위가 들어가니까 얘가 3을 만난다 하더라도 해는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나왔고 여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데?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가겠네요. 접하면 돼야 안 돼? 접하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아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0, 2분의 1, 2분의 1, 3이야. 그럼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3에서 만나고 올라갔다가 2분의 1에서 만나고 다시 두 번 만나려면 이렇게 접하고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됐어요? 우리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요. 0보다 큰 거는 이쪽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네.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면 알았어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나왔고 두 번째 중에서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꽤 어려운 문제야. A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최대값? A가 4분의 1 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쌤이 잘못, 이렇게.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네. 자, 몇 개 만났어? 2개 만났죠. 2개 만났으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죠. 방향이 4군데다 있는데요. 4군데가 딴 데서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출렁거렸다가 올라간 거라. 알겠습니까? 여기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요. 0보다 큰 범위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모순점이 발생했네요. 문제 난이도 꽤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요.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해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0, 3은 무조건 끼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그래프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4차 그래프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4차 그래프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4차 그래프야. 4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 된다 했죠. 가능한 걸 찾아야 돼. 여기서 모양을. 모양이 가능한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요거는 없잖아. M자 형태는 없잖아 지금. 그러지? 왜냐면 2점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알겠어요? 요런 형태다. 그래서 여가 0하고 3이어야 되고 바깥쪽에 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네 이제. 이건 오바다. 오바야. 오바. 문제가. 우리 선에서 너무 오바야. 왜냐면 이제 이거는 해석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이 그림은 안 되네요. 아예 안 되네요. 원래 얘만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다음 84번 했고요. 6번 7번 8번 9번 8번 해볼게요. 8번도 오케이. 8번 설명해야 되고 9번 하고 나머지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어요. p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야. q도 있어요. 0이 아니야. 아까보다는 좀 더 쉽게 아까 부등식이고 등식이니까.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그나마 쉬워. 왜 필요 충분 조건은 그나마 쉬냐면 두 개가 어째 식이 똑같아야 돼.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니까 우리는 뭐로 바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어차피 화살표 방향은 상관없잖아요. 그럼 두 개를 대우로 써도 되겠지. 그러면 같지 않다가 같다는 말은 같다도 같겠지. 부정이 똑같아야겠지. 원래가 똑같으면 부정도 똑같겠지. 전체는 똑같은 게. 전체 틀은 똑같을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같다로 푼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야. 같지 않다의 해석보다는 같다의 해석이 더 쉬우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위의 식은 확실히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나왔죠? 그럼 아래식을 봤더니 4k, k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될 것 같죠? 2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16 마이너스 20 되네요. 됐어요? x에다 1이 집어넣었다는 것은 x제곱에다 4를 집어넣었다는 똑같은 말이고 얘가 잘 관찰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4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맞죠? 보기차식 형태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단 말이죠. 근데 두 개의 식이 어쨌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얘는 0을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주의사항 하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얘가 얘랑 중복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왜? 원소를 쓸 때는 우리는 똑같은 걸 한 번만 쓸 거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중복이 될 거다. 아니면 없다. 됐습니까? 첫 번째 중복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여기가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2나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얘가 2하고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가가 똑같아지면 돼. 그냥 관찰해도 되고 대입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k가 얼마면 돼? k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뭐 2를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4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에서 k가 마이너스 3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떠나?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아니네요. 해가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야?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는 거야. 실수만 얘기하니까. 그러려면 얘가 실수가 없다는 요걸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1창이 없네. 판별식 써도 됩니다. 실은 0으로 놓고. 근데 x제곱이니까 x제곱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 해가 없는 거야. 0은 해가 있습니다. k가 1이 되면 0이 되면 이건 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k-1이 양수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해가 두 가지 나옵니다. k가 마이너스 3하고 k가 1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10보다 작은 정수. 정수가 나온 이유는 알겠죠 이제. 그러지? 한쪽 방향만 막아준 겁니다. 2부터 10보다 작다는 것이 2부터 9까지 하고 그러면 9개인가요? 이해되시죠? 2부터 크다 했으니까 2부터 9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고 다음 88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얘는 정확히 나왔네요. XYG가 실수입니다. 실수만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읽어내야 돼. 웬만하면 실수란 조건을 주게 돼 있지만 보통은 부등식은 실수라는 말을 주지 않아도 실수야. 근데 등식은 실수라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허수가 들어가는 거야. 등식은. 알겠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보통은 뭐 등식도 주고 부등식도 주려고 실수란 말이 들어간 거야. 부등식이 있으니까. 부등식은 무조건 실수야. 부등식 실수고 절대값도 무조건 실수입니다.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실수야. 하지만 등식은 따져줘야 돼. 이런 등식은 따져줘야 돼. 나머지는 다 따질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웬만하면 들어있는데 조심하시라 이런 말이야. P가 Q이기한 뭐라 나왔냐면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닌 거. 필요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를 완전히 구분시켜라 이런 말이네요. 세 개를 완전히 구분시켜라. 알았어요? 써봅시다. 첫 번째 기억. 기억은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접목을 시켜서 이 문제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명제 쪽에서. 기억, 니은 주고 참인 것을 다 고르시오. 이런 유의 문제로. 알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내가 이건 확실히 내가 아는 거, 이건 좀 불확실하는 거 적어놓고 다음에 또 읽어봐야 됩니다. 명제는 뭐 방법이 약간씩 다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야? x는 y는 g야. 언어적인 뭐야? 하나는 얘고 얘는 뭐죠? 뿔마가 있죠. 뿔마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얘가 더 종류가 더 많다. 맞죠? 얘보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충분 A. 얘는 같고 얘는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x가 y거나 y가 g거나 g가 x가 되겠죠. 누가 포함된지는 알겠죠? 얘도 충분. 디귿 000이란 말은 절대값이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고 얘는 yg가 0이고 gx가 0이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이게 되려면 만약에 x가 0 그럼 두 개는 0 잡았네. 가운데도 0 잡으려면 yg 중 누군가는 하나는 0이 돼야 되겠죠. 적어도 두 개는 0이 돼야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두 개는 0이다.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얘는 C. 리을 크다. 세 개가 곱해서 음수야. 차이를 x에서 y, y에서 g, g에서 x를 뺀 거야. 근데 음수입니다. 세 개를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음수가 홀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음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네요.
그 음수가 하나가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겠네요. 조건이 꽤 많네요. 조건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따지고 있어? 필요 충분 조건만 따지고 있으니 이 조건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다른 조건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렇지? 만약에 이 조건이 여기에 없어.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 조건이 있는가만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엄밀히 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 왜? 말했잖아요. 음수, 양수, 양수 몇 개를 해봐야 돼? 3개 해봐야 되고 음수까지 해야 되니까 총 4개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물론 공부를 위해서는 한번 해봐도 되겠지. 이게 XYZ가 이런 뜻이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XYZ의 위치가 동등합니다. 동등하다는 말 이해됩니까? XYZ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잖아. XY에서 YG에서 GX 뺐으니까 한 번씩 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순서대로? XYG 순서대로? 그럼 만약에 얘를 XYG에 이렇게 있든지 YGX 있든지 GXY 이렇게 있든지 다 똑같은 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성립을 하게 되면 얘가 성립을 한다면 Y, G, X도 당연히 성립하게 돼 있어요. 순서가 X, Y, G로 갔습니다. 이 순서는 길게 돼. X, Y, Y, G, G, X니까 순서는 바꾸면 안 돼. X, G. X, G로 가볼까요? X, G가 없어. GX가 있어. GX. GX, X, Y, Y, G. 이게 순서야.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이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X, Y, G, Y, G, X, G, X, Y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럼 대신 이것도 있다가 하면 G, X, Y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이 포함관계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실은. 따지고 보면. 뭐만 따져주면 된다? 있냐 없냐만 따져주면 되겠지. 그러지? 자, 부동식 문제는 크다 작다의 문제고 XY 순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직선에 딱 보면서 문제를 풀면 좀 빨리 보여요. 왜?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수 음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XY 양수, YG 양수, GX 음수. 보입니까? 대수관계 문제는 수직선 그리는 훨씬 더 빨리 보입니다. 선생님이 수직선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되네요. 일단 이 조건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은 할 필요 없다겠죠? 뭐 다른 거 하나 찾기는 해야 돼. 근데 얘 말고 얘도 무조건 될 거라는 거야. 얘 X 뭐였지? 아까 XYG, YGX, YGX, XYG, XYG, YGX 이것도 될 거라고. 무조건. 해볼까? XY 음수, YG 양수, GX 양수.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미음 XY, YG, GX가 양수야. XY, YG, GX 양수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 XY, YG, GX가 양수야.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네. 더하기. 오케이. 더하기로 갑시다. 일단. 더하기로 한 거야. 곱하기 더하기가 2개 들었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볼 때 이렇게 보라고. 2개로 보지 말고 이걸 하나로 보자. 이거 일단. 하나로 해. 3개를 더해서 양수인 방법은 양수 음수 양수 하나만 돼도 양수가 될 가능성도 있네. 그러잖아. 이건 가능성이야. 확인해봐야 돼. 그러잖아. 양수가 3개다 하면 양수가 되겠지만 2개도 양수가 될 수 있고 하나만도 양수가 될 수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Q를 먼저 봅시다. Q가. 얘는 알죠? 각각의 절대값하고 전체의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중간에 부호 변화가 없었다 이 소리야. 다시 말해서 XYG가 다 양수거나 다 음수거나 다 양수거나 다 음수거나 두 가지네요. Q 조건은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는 P를 아직 못 찾았어. 생각할 게 좀 많아가지고. 예? 선생님 어떻게 푼다 해서 얘가 여기 있는지 확인만 일단 해.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있는가 또 확인하면 된다고. 오케이? 양수는 할 필요 없죠. 이거는 했으니까. 음수야. 양수. 양수. 말 되네요. 여튼간에 얘는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찾아야지. 찾았는데 없어. 필요 충분 조건이고.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어. 이게 단점이야. 그러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뭘 생각해야 돼? 셋 다 양수가 안 되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개가 양수가 되고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가 음수, g는 양수면 가능하겠네요. g는 양수고 그러면 y는 양수가 되겠네요. y는 양수인데 x는 음수네. 말이 안 되네. 이건 안 돼. 근데 음수, 양수는 되겠네 이제. 음수 두 개, 양수 하나야. 음수 두 개의 양수 하나를 써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 개의 곱의 합이 양수가 되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해됩니까 지금? 근데 양수가 되기 위한 생각은 양수가 되는 놈의 포인트를 잡고 하면 돼. 얘가 양수가 되겠고 얘네들은 음수, 얘네들은 음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합이 양수가 되려면 합이 양수가 되는 이 놈을 좀 절대값을 큰 놈을 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겠지. 절대값 큰 걸 주면 수가 절대값 커지니까 큰 걸 줘봅시다. 3, 4, 1 억지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오케이 양수 됐네요. 그러지? 다시 말해서 아래 조건이 아닌 놈을 가지고 다른 놈을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킨 놈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포함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놈은 충분히 되겠네요. 필요가 되겠죠. 필요. A가 지금 리을도 A였습니다. A가 3마리, B가 1마리, C가 1마리. 아시겠죠? 이 문제는 공부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문제들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냐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죠. 조금씩 더 합시다.